정책을 밀어붙였던 주역들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선무당들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선무당들의 놀이터죠. 서강대학교 화학과에 근무했던 이덕환입니다. 우리 사회가 80년대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정말 모두가 희망했던 민주화가 진행되고 나면은 우리 사회가 진짜 밝고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IMF를 경험을 했고 외환위기를 겪었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는 때도둑, 악마 이런 말까지 등장하게 됐죠. 그 모든 과정의 정책 결정에 정말 섣부른 선무당들이 관여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탈원전을 밀어붙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해괴망측한 경제정책을 밀어붙였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뒤집어 썼고요. 그 정책을 밀어붙였던 주역들은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 제대로 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선무당들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친구들이었죠. 지금 의정 갈등도 똑같죠. 지금 보건복지부의 장관, 차관 전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입니다. 2020년에 민주화 유공자 자녀 특례 입학 조항이라는 독소 조항을 숨겨놓은 공공의대 설립안을 밀어붙였던 주역도 지금 현재 차관입니다. 실무 책임자였죠.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그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던 거를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얘기할 가치도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을 기망한 겁니다. 일본과 영국이 의대를 늘렸습니다. 일본하고 영국은 의과대학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영국은 한 3.6배 정도 돼요. 그런데 일본이 늘린 의과대학의 정원은 10년 동안에 1,700명이었습니다. 영국은 의과대학 정원이 10,000명이 넘는데 작년에 200명 늘렸습니다. 그런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죠. 그러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이 결정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고백을 했어요. 뭐 사실이라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기도 싫은 그런 고백이었는데 왜 일본은 10년 동안에 1,700명밖에 못 늘렸고 영국은 200명밖에 못 늘렸는가? 수련 과정 때문이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중심 수련병원을 만들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빼내고 거기다가 수련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전문의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80시간 일하고 350만 원 주는 전공의를 빼내고 거기다가 억대 연봉에 전문의를 집어넣으면 병원의 재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죠. 더 중요한 거는 전문의를 길러내기 위한 전공의 수련 과정을 수행할 병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대병원을 지어주는데 7,000억이 들어간다고 알려졌었어요. 그런 병원을 수십 개를 지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재정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일본도 없고 영국도 없습니다. 의사 양성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보건복지부가 정말 선무당들의 놀이터죠. 의료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제학 전공의 문외한들이 보건복지부를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의료행정의 전문가는 의사죠.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위험한 오기입니다. 의료계에서 행정 전문가를 육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아주 실패를 했죠. 일부 대학에 의료 행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의료계에서 퇴출된 사람들이죠. 의료계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그러면서 국회에도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 인사가 많아지면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의료계 출신의 왜곡된 행정 전문가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 행정 전문가보다 훨씬 더 폐해가 더 큽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마지못해 출구를 찾은 그런 행정 전문가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됩니다.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그 전문가가 그 의료계 전체, 사회 전체를 위해서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실패한 전문가의 출구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유능한 의학 전문가가, 의료 전문가가 행정까지 겸비한 그런 인력을 만들어내야죠. 엉터리 전문가가 그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료계가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됩니다. 지난 2월부터, 사실은 작년부터 이 의대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지금은 뭐 최악의 상황으로 와 있는데, 놀랍게도 과학기술계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의료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이 아주 심각했을 적에는 저는 화학을 전공했지만은 경제학을 비롯해서 다른 분야의 교수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원자력 전문가들하고 힘을 합쳐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애교협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갖고 활동도 했어요. 그 탈원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과학기술계가 외면을 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부 과학자들이 탈원전을 반대하는 일에 같이 나섰었는데, 지금 의정 갈등의 경우에도 똑같은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과학기술계에서는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의학계가 과학기술계하고의 연대를 보여주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과학기술계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결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계, 의료계에서 앞으로 좀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 연대, 유대가 있어야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협력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강 건너 불보듯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군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카르텔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힘이 필요할 적에는 연대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게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과학기술계가 그런 면에 너무 소홀히 했다. 저는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사회성을 기르지 못했다. 그래서 나만 살면 되지, 내 옆에 분야는 뭐 알아서 살겠지, 이런 식의 그 분위기에 젖어 있는 거,
이거 참, 그 현대사회에서는 혼자서는 못 삽니다. 비슷한 생각 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연대해야 되고 유대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과학기술계가 그동안 그 압축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내가 너무 지나치게 분열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탈원전, 뭐 이런 의정 갈등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 과학기술계도 좀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아니라 유대를 강화하고 그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